안녕하세요, 홍무입니다. 조정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6시 28분.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한 4, 5분 정도. 예. 좀 아침에 약간의 조금 준비 기간이 더 걸렸네요. 오늘은 살짝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영하 3도 정도 되는 날씨고요. 그냥 뭐 괜찮은 날씨입니다. 별로 춥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걷기에 좋은 날씨고요. 미세먼지도 조금 괜찮은 편이죠. 오늘은 네, 괜찮아요. 날씨는 살짝 흐린 것 같아요. 어떻게 흐린 걸 아느냐, 지금 가로등 불빛을 이렇게 살짝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약간 뿌연 느낌이라고 할까? 네, 약간 뿌연 느낌이 들어요. 이따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는 날씨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오늘은 그래도 좀 상쾌하네요. 사실 이게 참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뭐 물론 금요일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체 월화수목금토일 요일 중에요, 보통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단연코 토요일입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을 좋아했어요. 옛날 그 시절 생각나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명화라고 있었죠.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토요명화. 토요명화는요 KBS였고요. KBS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늦게 세 개의 명화들을 이제 그날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딱 그 방송국에서 그거를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따와가지고 재밌는 영화 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MBC에서도 주말의 명화가 있었고요. 주말의 명화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요즘에 진짜 MZ세대들, 특히 G세대, Z세대들은 아마도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80년대나 90년대 이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주말에 이제 거기서 TV에서 방영해주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자랐을 거거든요. 진짜 많이 있죠, 거기서 영화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TV에서 방영을 해줬거든요, 예전에.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 2 다 방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말이죠, 지금 워낙에 막 유명한 영화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OTT,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뭐 상영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화들도 바로 끌고 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틀어주고 바로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해당 OTT 플랫폼에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니,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때의 정서하고. 그러니까 토요 명화, 중화의 명화를 기다리던 그 당시의 그 정서, 그 보고 싶은 영화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그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이용했냐, 어떤 매체를 이용했느냐, 답이 금방 나오죠. 비디오. 예. 물론 영화관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직접 가서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좋죠.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간혹 영화관에 혼자 간 적도 있어요. 혼자 가가지고 막 영화도 보고 이런 적도 있고, 뭐 물론 친구랑도 가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랑 가기도 했는데요, 어렸을 때. 그 뭐 지금 재밌는 영화 나온다고 해서 모든 영화들을 다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비디오 테이프가 나올 때까지. 그게 수순이었어요, 옛날에는. 영화가 하나 상영을 했다, 그 다음에 좀 인기를 얻었다, 그럼 이거 비디오로도 좀 잘 될 것 같다, 이러면 어김없이 그 제작사에서 비디오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대략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약간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영한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될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제 느낌에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1년 정도.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다른 매체로 전환되는 게 시점이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6개월로 줄어들고, 뭐 어떤 경우 한 3개월로 줄어들고, 그리고 비디오를 또 목표로 해가지고, 비디오 자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많이 또 출시되기도 하고, 오히려 실제 영화관에서 상영됐을 때보다 비디오로 출시됐을 때, 그때 더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이거 뭐 며칠간 한 일주일 빌리면서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면서, 예, 말하자면 돌려보는 거죠. 비디오 대여점 자체가 하나의 영화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빌려보는 거야. 마치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듯이 그러는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리면 막 연체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연체돼가지고, 연체되면은 그 연체 요금이 추가로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집에서 이제 보던 비디오 테이프를 이거 반납하는 거 깜빡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비디오 대여점으로 딱 가지고 가는데, 거기 대여점 주인 아저씨가 딱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 연체료 있네요. 예, 연체료 10,000원 되겠습니다. 딱. 맞아요. 계속 연체가 되다 보면은 쌓여가지고 뭐 하루에 뭐 100원씩 100일 되면 10,000원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좀 좋은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대여점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기로도 하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연체됐습니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네. 특히 좀 연체되는 거는 새로 나온 그런 프로, 새로 나온 뭐 영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특별한 칸에, 그러니까 신규 출시작들이 딱 모여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꽂혀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은
사실 그렇게 연체되는 일은 드물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각별히 비디오 대여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니까. 근데 거꾸로 자주 연체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죠. 좀 고전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테이프들, 그런 걸 많이 찾는 거죠. 약간 영화 매니아들이 말이죠. 그러면은 영화 매니아들 딱 그거 보고 나서 다음에 갖다 줘야지 하고는 좀 안 갖다 주는 적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진짜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뭐 만화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물까지 계속 빌려보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한국 영화, 뭐 외국 영화 가릴 것 없이, 그 당시에 또 제가 한창 영화를 좋아하던 시절에 또 잡지가 있었거든요. 잡지. 지금처럼 사실 그 온라인으로 어떤 그 뉴스 매체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무렵, 종이 잡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던 그 시절, 제가 시내 21을 많이 봤었죠. 그때 시내 21이라는 잡지가 있었죠. 영화 잡지가 그 당시에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략 90년대였는데요 90년대에는 진짜 종이 잡지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널리 읽혔죠. 청소년용 잡지부터 해가지고 뉴스 매거진 이런 것도 많았고요. 특히 영화 관련 잡지들, 제가 주로 봤던 건 시내 21이긴 하지만 그 당시 키노라는 잡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라는 잡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미어. 네. 키노나 프리미어. 네. 얼마나 그때 영화도 좋아하고 또 영화 잡지 보는 것도 좋아했냐면, 시내 21을 저는 거의 매주 뭐 보긴 했지만 키노를 못 보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키노도 보고 싶은 그 마음. 시내 21이 주간지라면 키노는 그때 약간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조금 텀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월간지였던가?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격주 2주에 한 번씩 발행됐던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매주는 아니었고요. 약간 그런 느낌. 그 조금 만화 잡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 잡지 같은 경우도 뭐 소년 챔프, 뭐 그런 소년 점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격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슬램덩크도 실리고 뭐 그런 인기 많은 만화들. 그러니까 약간 소년 잡지들도 좀 그런 식으로 했듯이 그때 영화 잡지도 약간 텀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전 시내 21을 딱 처음부터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들을 진짜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지금은 이제 구독을 안 하죠. 시내 21을 보진 않는데 주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뉴스, 아니면은 그런 OTT 플랫폼을 통해서 거꾸로 거기서 처음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제가 한 2달쯤 전인가요? 언포기버블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언포기버블. 산드라 블록 주연의 약간의 어떤 심리 스릴러, 약간 심리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딱 봤는데 당연히 산드라 블록 나오고 하니까 이거 좀 내 취향인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봤죠. 근데 그게 출시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출시되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화를 그냥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자체가 이제 그 영화 정보의 이제 최초였던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무 선입견 없이 본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거꾸로. 근데 영화 잡지를 보게 되면, 시내 22일 같은 잡지를 보면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깊이 있는 내용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약간 바이어스, 약간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나 지면 하나에는 그 시내 21을 딱 보다 보면은 지면 한 부분에는 영화 평론가들의 그 별점 평이 있거든요. 네. 영화 평론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지면이 있어요. 별점으로도 그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놨어요. 뭐 이러이러한 뭐 영화다, 이런 생각이 난다, 이렇게 했어야 됐냐, 이거 경이롭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나왔다, 뭐 기생충이다, 별 5개가 만점인데 뭐 별 5개도 나오고 별 4개 반, 제일 짜게 준 점수는 별점은 별 4개, 별 5개도 많고 별 4개 반도 많고, 이거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그런 영화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딱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힘이 안 쏠릴래야 안 쏠릴 수가 없어. 그냥 가서 보게 돼요, 그때는. 이렇다 하는 순간, 특히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잡지를 보는 거거든요. 거의 구독하다시피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바이어스가 쏠릴 수가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막 평점이, 별점이 1개, 5개 만점이죠. 별점 1개 또는 1개 반, 최고 점수가 별 2개, 1개, 평가 1개도 아깝다. 이제 누구 영화 그만 만들자, 영화 말고 이쯤 되면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할 때, 이거는 너무 또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평가를 한다는 거는 딱히 완전히 뭐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비판적인,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하는 평론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확실히 선입견이 생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가 말이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그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다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말이죠, 그 완성품이 말이죠, 누구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고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간 거꾸로 영화 평론가들의 좀 자정 노력이 있기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평가는 하지만, 평론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관객의 몫이다. 지금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구속이 안 될 수가 또 없는 것도 그 영화 평론의, 영화 평가의 영역이죠. 평론가들의 별점.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죠. 또 뭐 약간 대중적인 평가를 한다고 일반 관객 평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관객들이 뭐 10점 만점에 9점 몇 점, 8점 몇 점, 7점 몇 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재미가 있겠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다수의 인원이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뭐 평론가에 필적하는 영화를 보는 또 안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여도를 갖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번에 영화 한 편 볼까, 영화 한 프로 땡길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릴 가능성도 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화 평론에 대해서, 영화 평가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는 하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좀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진짜 관객의 평가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내가 재밌게 뭐 무조건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관객의 평가로, 뭐 평단의 평가로 이 영화 뭐 최고의 영화다 해서 봤는데 실망한 영화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가 자체는 진짜 낮은 평가, 낮은 별점을 받기는 했지만 나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특히 제 기억에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3인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의 박찬욱 감독 초창기 영화인데요, 그게 대략 그게 90년대 후반쯤, 90년대 후반쯤에 개봉한 영화 같아요. 약간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제가 그때 처한 환경, 그때의 생각, 또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 박찬욱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기대를 가지고 다음 영화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가 형식 자체가 좀 독특했고요.
그 당시 봤을 때 약간 로드무비 형식의. 예. 그 다음에 그 영화 배우들끼리도 뭔가 호흡이 좋아 보였고요, 그 당시에. 그때 나왔던 배우들이 김민종이라는 배우, 그 다음에 이경영 배우, 그 다음에 정성경 배우, 그 당시에 90년대에 또 유명했던 영화계의 스타. 네. 그렇게 3인방이 나와가지고 3인조라고 하면서 종횡무진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 이 감독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조금씩 자기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화 감독 자체가 말이죠, 어떤 주식이라면, 주식처럼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그때 저는 박찬욱 감독한테 투자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뭐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막 결과가 다 나온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연예인이든지 뭐 영화 감독이든지,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때의 모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말이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초창기에 어떤 느낌이 딱 강렬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 정말로 재밌다. 그러니까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걸 참 눈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빅재미를 선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박찬욱 감독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억이 진짜 제 기억 깊은 곳에서 그렇게 막 떠오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초전이었다고 할까요? 박찬욱 감독이 그 후에 만든 영화가 바로 올드보이를 만든 건 아니고요. 올드보이는 진짜 레전드고, 올드보이 전에 공동경비구역 JSA, JSA 같은 경우는 한 2000년? 99년, 2000년? 한 이때쯤 만든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진짜 주연급 배우들 다 나오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대립하는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병헌, 송강호, 그다음 신하균, 그다음 김태우, 그다음에 대장금으로 완전 레전드를 불러일으킨 그 이영애 배우. 이런 완전 레전드 배우들이 포진돼 있으면서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상의 반전, 엄청났죠. 그러니까 JSA부터는 완전히 진짜 스타 감독의 대열에 오르잖아요. 와, 이런 진짜 한국 영화 사상 다루지 않았던, 진짜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단의 현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본 영화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독의 시각 자체가 독특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올드보이가 나오는 거죠. 올드보이는 저는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에 케이블에서도 많이 방영을 해줬어요. 많이 방영을 해준 영화였어요. 박찬욱 감독 영화가 특히 케이블이 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OTT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우리가 케이블을 통해서 많은 영화들을 보곤 했던 그때 OCN 같은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자주 올드보이를 방영을 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마다 봤어요. 그때마다 다른 데로 채널을 안 돌리고 계속 그 영화를 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올드보이만. 올드보이 한 10번 이상 보고, 친절한 금자씨 한 10번 가까이 보고. 박찬욱 감독 영화를 그만큼 재밌게 본 거죠. 특히 올드보이 같은 경우 초반 등장하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잡히는, 그 갇히는 장면부터, 그 감옥 안에서 막 그 수면 가스가 이렇게 샥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하면, 그 문구, 그 감옥 안에서 독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문구, 웃어라, 모두가 따라 웃을 것이고, 울어라, 너만 울게 될 것이다, 이런 문구. 레전드였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저는 그 예전 제가 좀 눈여겨봤던 그 영화 3인조,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물,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다는 거. 오늘의 주제, 3월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그 3월의 다양한 측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전까지는 너무 이미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다만 참고는 하자. 참고는 하되, 왜 참고를 해야 되죠? 참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한 것들도 나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닌 이상 내가 직접 그거를 관찰을 하고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와, 이제 주변이 엄청 밝아졌어요. 이제 푸른 하늘이 딱 이렇게 됐네요. 지금 시간이 7시 2분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해가 이제 조금씩 일찍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2월 19일 토요일 아침 건너풍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